안녕하세요. 울산경제-ETV와 울산광역시 약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알약, 울산 송정약국의 유선영 약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무좀입니다. 발무좀은 피부 사상균 또는 효묘균의 곰팡이가 발의 각질층에 감염되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남성에게 특히 쉽게 감염되기도 하고요. 가족에게 쉽게 옮기기도 하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무좀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어떤 약을 쓰면 좋을지, 어떤 생활 습관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에서 악취가 나고 발바닥 주변으로 수포가 생기거나 껍질이 벗겨지면서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발 뒤꿈치가 두꺼워지면서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좀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좀의 종류에는 지간형, 소수포형, 곽화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에 무좀균이 감염된 것입니다. 발가락은 손가락에 비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 습한 환경이 잘 되면서 무좀균에 감염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간형 무좀에 감염되면 발가락 사이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짓무르면서 가려움이 심하고 악취가 납니다. 점차 진행되면서 피부가 갈라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감염되면 2차적인 세균성 감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수포형은 발바닥과 발바닥 측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과 냄새가 동반됩니다. 황색의 장액으로 차있던 수포가 건조되면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간형과 마찬가지로 벗겨진 틈으로 2차적인 세균성 감염 우려도 있습니다. 곽화형은 발바닥 전체가 두껍게 각화된 상태이고 긁으면 고운 가루처럼 각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려움증이나 악취는 별로 없지만 건조감으로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2차적인 감염 우려도 있습니다. 굳은 살인 줄 알고 발 뒤꿈치 연고만 발랐는데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곽화형 무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지간형, 소수포형, 곽화형 무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어떤 유형의 무좀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은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일반 의약품을 좀 더 적절하게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좀은 피부 사상균, 효모균 등 진균에 감염된 형태로 항진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사용합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진균제는 테르비나핀 성분과 아졸계에 속해 있는 클로트리마졸, 케토코나졸 성분이 있습니다. 테르비나핀 성분은 피부 사상균에 효과가 좋고 효모균에는 효과가 약합니다. 아졸계에 속한 케토코나졸과 클로트리마졸 성분은 효모균과 사상균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테르비나핀은 곰팡이균 세포막의 주요 성분인 에르고스테롤 생합성에 관여하는 스코알렌 이폭시다제 억제제로 작용하여 곰팡이균의 살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클로트리마졸은 진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아졸계 항진균제로 진균 세포의 주요 성분인 에르고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항진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경구용으로는 부작용이 많아 사용되지 않고 외용제로 피부 진균 감염증에 주로 사용됩니다. 제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약 중에 테르비나핀 성분으로 만든 치료제가 라미실, 아졸계에 속하는 클로트리마졸 성분으로 만든 치료제가 카네스텐입니다. 이 성분의 무좀 연고는 지간형, 소수포형, 곽화형 무좀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여 무좀 연고를 바르려 할 때는 복합 성분의 연고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간형과 수포형의 무좀에는 가려움증과 통증이 잘 동반되는데요. 테르비나핀 성분에 리도카인이나 멘톨이 추가된 복합 성분의 무좀약을 사용해 보시면 가려움증이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아 좀 더 빠른 증상 완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지간형과 수포형의 경우 잘 갈라지고 허물이 벗겨져 2차적 세균 감염 우려가 동반되는데요. 그때는 항생제 연고,
후시딘, 마데카솔, 에스로반, 베아로반 등의 연고들을 같이 사용하시면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각질형의 무좀이라면 무좀약을 아무리 발라도 무좀 연고가 두꺼워진 각질층 안으로 흡수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질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우레아 성분의 연고를 추가하여서 각질을 녹여내면서 무좀약을 발라주시면 무좀약의 흡수나 효과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우레아는 반질 연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연화제로 10% 이하의 저농도 제품에는 피부 보습 효과가 있고 20에서 40%의 고농도에서는 피부 각질층의 단백질을 용해하는 효과가 있어 각질 용해제로 사용됩니다. 약국에는 우레아 성분과 무좀약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연고가 있습니다. 이 우레아 성분 연고와 다른 무좀약을 같이 바르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복합되어 있는 복합제 연고를 사용하시고 각질이 많이 두터워져서 각질 연화 효과를 높이고 싶을 때는 우레아 성분 연고와 항진균 성분 연고를 같이 발라보세요. 또 약국에는 스프레이 형태의 무좀약도 있는데요. 스프레이 형태의 무좀약은 빠르게 마른다는 장점이 있어 낮 시간에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양말을 신은 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이 무좀약을 뿌려주면 금방 가려움증도 가라앉습니다. 연고 형태의 무좀약의 찝찝함이 싫으시다면 스프레이 형태의 무좀약을 사용해보세요. 신발 안에도 뿌려주어 무좀균을 제거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또 원수 형태의 무좀약으로 한 번 바르면 13일 동안 약효가 지속되어 매일 무좀 연고를 바르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한 무좀약도 있습니다. 단 바르고 24시간 동안 씻지 않아야 무좀약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티어실 원스, 라미실 원스, 무좀우 원스 등은 특허받은 실리콘 막을 이용해 무좀균을 피부 내에 가두고 13일간 지속적으로 약물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24시간 동안은 씻지 않아야 되고 나머지 12일 동안은 실리콘 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너무 박박 씻어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매일 무좀약을 바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원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염증을 줄이는 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스테로이드 성분입니다. 무좀 증상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면역 저하로 감염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진균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복합된 연고를 사용하면 가려움증과 홍반을 조금 더 빠르게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좀 증상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면역 저하로 감염성이 더 악화될 수 있지만 항진균제 성분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복합된 연고를 바르면 가려움증과 홍반 등의 염증 증상을 조금 더 빠르게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단기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좀이 잘 낫지 않을 때는 테르피나핀 성분과 클로트리마졸 성분의 연고를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테르피나핀 성분은 피부 사상균에 잘 듣는 반면 클로트리마졸 성분은 피부 사상균뿐만 아니라 효묘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좀이 단일 진균에 의한 감염일 수도 있지만 잘 낫지 않는다면 복합균 감염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성분의 항진균제를 같이 사용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기 바쁜 아침에는 뿌리는 형태의 무좀약을 사용하고 저녁에는 연고 형태의 무좀약을 사용해 보세요. 무좀 연고를 바르면 금방 가려움이 없어져서 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고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중단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을 지속적으로 발라주세요.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만 최소 한 달은 꾸준하게 사용해주세요. 무좀약을 한 달 정도 바르면 호전이 많이 되는데요. 생활 습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좀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발을 잘 씻어주고 씻고 나서는 발을 잘 말리고 신발을 신을 때는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면 양말을 신거나 통풍이 잘 되는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신발을 바꿔 신으면서 신발 자체의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꽉 끼는 신발은 발에 땀이 잘 차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오래된 신발은 세척을 잘 해서 신어야겠죠? 무좀이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 가까운 약국으로 가셔야 해요. 피부 각질층에서 떨어진 무좀균에 의해 다른 가족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발 수건, 발 매트는 같이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신는 신발 또한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진 각질에 의해 다른 사람이 무좀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집안 곳곳을 잘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초, 리스테린 액 사용 등 무좀에 관련한 여러 민간요법들이 있습니다. 과거 적절한 치료제가 없던 시절에는 사용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검증받은 치료제들이 시중에 많이 있고 민간요법들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감을 주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약하고 부작용이 높은 민간요법의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부에 자극감을 주어 오히려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민간요법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까운 약국으로 오셔서 좋은 연고를 바르세요. 오늘 무좀의 종류와 치료약,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누구나 무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좀에 걸리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냄새 나고 가렵고 귀찮고 발톱 무좀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좀이다 싶으면 바로 가까운 약국으로 가셔서 약사님과 상담하세요.